예,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부동산TV의 임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아타운 투자가 좋은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아타운은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 이유는 재개발에 있는 사업 절차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자, 재개발 사업에 있는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또는 관리 처분 인가 계획 등을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재개발 사업이 대략 8년에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모아타운은요 4년에서 한 5년 정도면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모아타운으로서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노후도입니다. 자, 기존에 재개발 사업들이 진도가 잘 나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후도였습니다.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낙후되고 노후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으나 이 모아타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57%의 노후도만 충족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 이거 신축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라고 하는 동네들도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모아타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 산정 기준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된 것들,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지분 쪼개기가 된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모아타운은요, 다른 재개발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다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다 나서 소유권 등기까지 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충족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아타운은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되는 기간 안에 건물이 착공만 들어가 있어도 현금 청산되지 않고 모아타운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이냐 또는 준공이냐 여기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소액 투자 물건이 많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아타운은요, 신축 빌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 결론적으로는 빌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땅도 크고요, 건물도 크기 때문에 사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빌라라든가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게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 내에 대략 60% 정도가 아파트고요, 나머지 40%가 단독 다세대 이런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는 사실 그런 만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재개발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아타운이 가능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들을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빌라지만 향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아타운이 무조건 장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점과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아타운은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처럼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뉴타운 안에서는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로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장주로서 그 지역의 시세를 끌고 가는 아파트가 되겠지만, 이 모아타운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단지에 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성도 좀 딸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단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됐던 것들을 모아서 갖고 오면 대단지에 준하는 그런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지만 약간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따라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가로구역 유지라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아서 모아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라는 거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는 블록들이 모여서 가기 때문에 이 블록을 따라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가라든가 다가구처럼 월세를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상가가 많고, 상가가 많은 지역은 또 반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보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생략했기 때문에 대신에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라 10명 중에 8명이 동의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가 비율이 높거나 다가구 비율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동의 80%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상가 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동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들이 실질적으로 진도가 잘 나간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모아타운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리계획 수립이 된 지역과 그리고 후보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약 70개 정도의 모아타운 후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70군데가 전부 다 재개발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 지역들이 바로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 안에서도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이 잘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신다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서울 대단지 아파트급에 준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돈이 되는 재개발 매물 발굴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그리고 1:1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재개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별 상담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상담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